안녕하세요. 네, 달콤한 언니, 달콤언입니다.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. 바로 이 4가지를 하지 마세요인데요.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당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.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나 몸이 너무 안 좋아, 아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때의 반응이 어떤가요?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첫 번째, 너 추운데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다. 한번 아파야 정신 차려. 요게 첫 번째. 기분 안 좋죠? 두 번째, 지금 상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약 먹고 푹 쉬면은 괜찮아질 거야. 요게 두 번째. 기분 안 좋죠? 세 번째. 그럴 때는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. 비타민 같은 거 먹고. 지금 네가 열이 나는 거는 너의 항체가 병원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열이 나는 것 뿐이야.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는 먹지 말고 그냥 좀 우선 버텨봐. 라고 이야기한다. 여기 세 번째예요. 뭔가 되게 위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석연치 않죠, 그죠? 네 번째, 이럴 때는 진짜 몸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춥다 그랬잖아. 또 옷 얇게 입고 나가더니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자. 뭔가 되게 위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. 이게 바로 약간의 그 판단과 비아냥, 그리고 평가 또는 조언, 충고가 들어가 있는 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바로 이 4가지를 하지 않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 진짜 아플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. 같이 병원을 가준다던가, 약을 챙겨와 준다던가, 물수건을 좀 가져다 준다던가, 머리를 한번 짚어봐 준다던가, 체온계로 열을 재봐 준다던가 하면서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하면서 같이 좀 자리를 지켜준다던가 이렇게 좀 뭔가 나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우리가 사실 죽을 병이 아니어도 그쵸? 내가 몸이 이렇게 감기 몸살로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 좀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가 아니어도 이런 마음은 똑같이 드는 것 같아요. 그건 우리의 욕구이자 어떻게 보면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, 여러분. 그래서 오늘은 이 충고, 조언, 평가, 판단보다는 공감의 말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알고 있죠, 여러분. 상대와 이야기할 때는 공감을 해줘야 된다. 아, 그랬구나.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.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.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 솔루션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튀어나오고 그죠?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과 충고가 막 튀어나오지 않으세요? 그걸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이라고 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. 일반적인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, 이런 상태, 우울을 진단명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보시는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당신이 옳다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의 위로와 공감을 좀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책은 한 번쯤은 정독해 보기를 추천드리는 책이에요. 그리고 정혜신 선생님께서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유튜브도 한번 찾아가서 쭉 보시면 공감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, 여러분.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책 딱 중간쯤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. 지금까지 읽어오며 마음이 어떤가요? 라고 읽고 있는 독자의 마음을 묻거든요. 그때 제가 번쩍 든 그 감정은 이 3가지였어요. 첫 번째는 반성, 두 번째는 후회, 세 번째는
억울함이었습니다. 왜냐면 저 또한 그랬거든요, 여러분.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어떤 힘든 일을 막 겪고 있을 때 그 상태에 대한 공감을 하기보단 저 또한 이 상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내가 도울 수 있을까라는 선한 마음이긴 했지만 사실 그 친구가 저의 조언과 저의 충고를 원치 않았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원치 않았던 조언과 충고를 하면서 그 친구를 되게 불편하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직업병처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간혹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교육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책 엄청 많이 보시고 공부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책을 읽고 이제는 공부라는 거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 밥벌이가 그런 걸 해야만 하는 밥벌이다 보니까 저는 직업적 특성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의 군 그 카테고리에 있었던 거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던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내 안에 답이 있어.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. 왜냐면은 그런 거를 이제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정답이 있어.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제가 이제 사회 경험이나 사람들을 만난 경험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저의 상황에 대한 정답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친구의 상황에 대한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정답이냐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이럴 때 그 친구가 느꼈을 어떤 부담감 또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살면서 성격이 좋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좀 받고 이제 사랑도 좀 받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성격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성격이 좋다, 유쾌하다, 밝다, 뭐 명랑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요.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제 성격 안에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였냐라는 것들을 이제는 제 삶을 쭉 돌아봤을 때는 바로 이 충고, 평가, 판단, 조언 이런 것들을 원치 않은 상대에게 좀 서슴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마이너스가 됐던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삶을 막 이제 고민해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책을 보고 조금 더 이제는 정답에 가까워진 거죠. 제 삶의 정답에.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툭 털어놨는데 사실 조언이나 충고를 원치 않았어.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나를 위한 거라는 건 알겠어. 이 사람의 진심은 알겠어. 근데 듣기 싫은 거 있죠, 여러분.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닌데?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경계하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는 자신의 고민, 어떠한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진짜 조심하는 거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. 그리고 그 상황을 평가하거나 제가 판단하려고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. 이거는 제가 사람을 잃어보면서 느낀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잃어보고 느낀 교훈으로 나중에 제가 이 책을 만났는데 더 확실해졌죠. 이래서 그 친구가 힘들었겠구나. 나에게 그냥 이야기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너무 크나큰 열정으로 이 친구를 대해서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냥 그때는 그 친구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했으면 될 일을 이제는 저는 같이 화내주고 같이 욕해주고 뭐 같이 막 방법을 같이 막 의논하고 이런 게 그 친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. 지금은 제가 굉장히 주의하는 것은 충조 평판하지 않는 겁니다. 충고, 조언, 평가, 판단이요.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100%, 120% 알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조언하고 충고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오만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중간쯤에 들었던 생각은 바로 반성과 후회였습니다. 그러지 말걸. 미안하네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었고요. 세 번째 들었던 마음이 바로 억울함이라고 했잖아요. 저 또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
자신의 어려운 일들,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서 저도 어릴 때 배워본 적이 없고, 또 두 번째는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공감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건 난 이제는 내가 느끼고 성찰하고 또는 공부해서 알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공감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몰라. 내 지인들은 이걸 몰라. 그래서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잖아요. 여전히 나에게 그 친구들은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 나도 공감받고 싶은데 나만 공감하지만 나는 공감받지 못하네라는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고, 평가, 판단,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당신이 옳다. 이 책을 매우 여러분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이 책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요. 오늘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제 기니까, 길면 안 보실 거잖아요. 기니까 좀 쪼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과정 속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, 여러분. 달콤 언니를 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감해보는 이야기, 그랬구나. 네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구나. 네 상황이 그래서 어려웠구나. 이렇게 공감 먼저 해줄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달콤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.